얼마 전 임신성 당뇨 재검을 받았습니다.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이브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임신성 당뇨 재검을 받았습니다. 5시간이 넘는 동안 4차례에 걸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성 당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는 정확히 어떤 증상이며 원인은 무엇이고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신성 당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식단과 대처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이란 원래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서 임신 중 당뇨병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임신 중 분비되는 해반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발생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는 이 해반 호르몬도 사라지게 되므로 임신성 당뇨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율은 전체 임신의 3%에서 14% 정도 발생하고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5세 이상 산모는 2010년 8,948명에서 최근 29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임신성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돼 소변량과 몸무게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라고 하네요. 이런 임신성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임산부와 태아에게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으면 아이에게 당이 많이 가게 돼 아이가 커지게 되고 난산과 재앙절개의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 검사는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주에서 28주 사이에 하는데 저희는 23주에 진행을 했었고요. 설탕물 같은 시약 50ml를 먹고 1시간 뒤에 체열을 했는데 조금 높게 나와서 2주 뒤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물론 평소에 잘 먹기도 했고 당시에 참외라든지 수박 같은 당이 높은 과일을 저희가 많이 먹긴 했지만 재검을 해야 한다니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임신성 당뇨병의 이 80% 정도는 철저한 식단과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치료 목표 혈당은 공복에서 95 미만, 식후 1시간 후 140 미만, 식후 2시간 후 1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물론 운동이라 해서 임산부인데 무리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적절하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집 주변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보기 어플을 활용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꼭 재검을 받으셔야 한다든지 수치가 조금 높은 분이시라면 남편분과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운동도 하고 애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크게 무언가 조절하기보다는 끼니 시간과 튀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보단 식이섬유가 많은 녹색 채소,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니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첨가물이 없는 100% 돼지 감자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혈당을 꾸준히 체크했어요. 역시 찾아보니 혈당 체크 기계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검까지 거의 매일 공복과 식사 후를 수기로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의 혈당이 뭐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조금 관리하니 대부분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임신성 당뇨 재검사하는 날이 와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보통 재검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 4시간에서 5시간은 잡아야 하고 그날 산부인과 진료도 있으면 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더욱이 검사하는 이 4시간가량 물도 먹지 못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임산부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분들은 꼭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재검사는 공복에 한 번 시약 100ml를 마시고 나서 3차례를 진행합니다. 즉 피를 4번이나 봐야 한다는 거죠. 공복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이렇게 4차례 검사를 하고 기준은 공복은 95 미만, 1시간 후는 180 미만, 2시간 후는 155 미만, 3시간 후는 140 미만이 기준이고 4개 중에 이 3개가 기준 수치 이하면 통과입니다. 저희는 2시간 후가 156이 나왔지만 나머지 3개의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았는데 왜 3번째가 높게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니 재검은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 1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검사 때 수치를 조금이라도 좀 낮춰보려고 운동 겸 병원을 계속 걸으며 돌아다녔는데 다른 검사들은 미리 10분에서 15분 전에 와서 충분히 쉬어주다 피검사를 했지만 유독 3번째 검사 때만 거의 쉬지 못하고 바로 피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검사 직전에는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검사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재검 통과하고 나니 새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처음 검사 후 2주 동안 이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걱정도 되곤 했는데 끝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계기가 되어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도 그렇고 돼지 감자즙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직 출산 전이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분만 예정일 4에서 8주 전에 원인 불명의 태아 사망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과 이 거대화로 인해 재앙절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아에게 저혈당증, 저칼슘 혈증, 저혈구 과다증, 신생아 호흡 곤란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는 출산 후에 이 대부분 없어지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출산 후에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임신하신 모든 분들이 식단과 적절한 운동 잘 병행하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